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당무감사위 대 당무위. 어제 정치권의 두 가지 발표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의 당무감사위 그리고 민주당의 당무위 발표였어요. 네, 이름은 비슷한데 성격은 완전 달라요.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전국 253곳 당협위원회 활동을 최근에 평가를 했어요. 여기서. 예. 사실 조사는 사무처 당직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직원들이 전국을 누비면서 한 거고 이 당무감사위원들이 그 내용을 받아서 점수로 수치화했습니다. 전국을 누비면서 뭐 그 지역구의 식당도 들어가 보고 주민들도 만나고 뭐 이런다면서요. 뭐 지역신문 기자들한테 의견도 들어보고 뭐 네. 그런 활동들을 했고요. 이 위원회가 결론을 내서 어제 결과 브리핑을 했었는데요. 전국에서 당협 관리 제일 못한 하위 20%, 즉 당협위원장 46명을 총선에서 컷오프해야 한다라고 권고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하위 20%인데 동점이 나오는 바람에 정확히는 22.5%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46명이 누구인지 뭐 명단, 점수, 순위 이런 것들은 비공개로 붙였어요. 그렇죠. 공개할지 말지 규정이 막 당원 당규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비공개로 한 거고요. 뭐 잘한 사람 1등이 배현진, 2등이 나경원 뭐 이런 식으로 보도만 흘러나왔어요. 현역하고 그러니까 원외하고 원내 합쳐서 1등이 배현진, 2등이 나경원입니까? 네. 그렇군요. 공식 발표는 아니었지만 보도로 나왔고요. 예. 당내 반응 좀 살펴봤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현역 물갈이할 수 있는 명분이 하나 주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고 명단을 공개 안 했잖아요. 예. 요거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는 뭐 잘했다 이런 반응들이 대체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컷오프를 그 명단을 공개하게 되면 거기 나왔던 사람들 중에 이준석 신당으로 뭐 한두 명이라도 흘러가게 되면 당 전체가 균열이 생기고 뭐 분위기 흐름 다 내주게 된다. 일단 그걸 막았다. 진짜로 철저히 비공개예요? 뭐 아직까지는 의원들 흘러나온 게 몰라요? 없습니다. 예. 기자들만 모르는 게 아니라 진짜 의원들도 모르는 그러니까 뭐 거예요? 지라시 형태로 뭐 예. 22명 명단 이전에 공개된 적은 있었는데 예. 뭐 그거 말고 어제 뭐 추가로 나온 건 없었습니다. 그래요. 민주당 당무위원회는요. 상설기구인데 대의원제 문제를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의 가치를 갖게 된다 해서 뭐 표의 등가성 문제가 계속 지적이 되어 왔었잖아요. 네. 이게 기존에 60대 1이었는데 이걸 20대 1 미만으로 좀 줄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총선 끝나고 다루는 걸로 이해가 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실은 전당대회 때 적용이 되는 문제라 아직 한참 남긴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랬는데 지도부가 좀 당기는 이제 모습을 취한 거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중앙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네. 중앙위에는 비명계도 좀 많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파 갈등이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 공천이랑 관련된 건 아니고 전당대회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전당대회가 내년 6월에서 8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임기를 따지면 8월이고 만약에 총선 져서 엎어지게 되면 비대위로 가게 되면 6월에 열릴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넓게 이제 6월에서 8월인데. 네. 총선 끝나고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룰 개정을 왜 또 전당대회 직전에 하느냐 이런 논란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갈등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당길 수밖에 없었던 거다라는 식으로 당 주류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 주류의 설명은 그러한데 네. 비주류의 이해는 뭐예요? 뭐 또 친명 체제 강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힘이 있을 때 강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비주류는 보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 자, 김준일 에디터. 예. 두 당 모두 당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어제 오갔네요. 예. 일단 국민의힘부터 얘기를 하면은 네. 저는 요거를 보면서 김기현의 용산을 향한 종합 선물 세트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네. 지금 영남 중진들 물갈이 해야 된다. 이게 뭐 이뇨한 혁신위부터 해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네. 이거를 이제 이뇨한에서 그 혁신에서 올라오는 거는 지금 최고위에서 좀 막고 있는 상황이고 뭐 김기현 대표는 이제 본인이 울산 출마하겠다 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버티면은 당내에서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물갈이가 안 되면 되겠냐라고 하는 거고 용산에서도 이게 되겠냐 이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당 대표의 합법적 권한이에요. 당무감사. 그렇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네. 왜 지금 시점이냐. 윤석열 대통령 딱 귀국하고 나서 지금 국내 정치에 이제 모든 관심이 쏠릴 때 딱 결과를 꺼내 든 거죠. 그래서 이 정도 한 40% 가야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22%인데 네. 이게 이제 비중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면은 그 89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구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예, 현역 예. 의원 말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네. 지역구가 89명인데 네. 이 중에서 3분의 2가 영남 의원입니다. 그렇죠. 예, 영남이 영남이 많죠. 많으니까 당연히 이제 예. 비례 빼고 여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 46명이 당협위원장에 들어갔다고 했죠. 여기에 현역이 상당수가 들어갔을 거고 이게 이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신혜진 이 당무감사위원장이 얘기를 한 게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이를테면 정당 지지도에 비해 본인 지지도가 낮은 사람을 물갈이하겠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자,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TK 네. 정당 지지도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예, 그러니까 개인이 굉장히 잘하지 않는 이상 정당 지지율보다 웬만하면 낮아요. 아, 거기서 말하는 정당 지지율이 전국 평균이 아니에요? 모르죠. 그 지역 정당 지지율이에요? 모르죠. 어찌 됐든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설명은 안 했는데 이거는 아. 이제 기준을 갖다 대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왜냐하면 이제 설문조사나 뭐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 이제 이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거는 영남 쪽을 겨냥을 한 거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자리 대표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선물 세트를 좀 마련했다. 좀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혁신이 그러니까. 통해서 이렇게 압박하지 않아도 이렇게 뭐 저 순차적으로 물갈이 뭐 인적 혁신 될 거다. 너무 조르지 말아라라는 사인일 수 있다. 예, 저는 뭐 그렇게 좀 보이는데 이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내년 이게 사실 당장 관련이 없잖아요. 지금 네, 뭐 지금 총선과 관련 관련이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뭐 지금 김광현 기자가 얘기했듯이 언제 고쳐도 말이 나옵니다. 뭐 그러면 왜 전당대회 직전에 왜 고치냐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총선에 사람들 관심을 쏠릴 때 빨리빨리 해치우자 이거 주류. 왜냐면 이거는 무조건 지금 친명 주류한테 유리한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거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아직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고 뭐 거리시라든지 아니면 차기 전당대회 6월이나 8월에 열릴 때 그때도 어쨌든 이 좀 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 좀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국민의힘도 당신 100%로 했다가 민심을 좀 이렇게 뭔가 역행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게 물론 100%는 아니지만은 당심을 이렇게 강화했을 때 그거에 반대급부로서 팬덤 정치나 이런 거를 어떻게 조금 완화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뭔가 들어가야지 다 사람들이 좀 비명이나 이런 데를 반발을 안 하는데 좀 일방주의로 가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좀 나오는 그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의 어제 당무감사 발표는 뭐 물갈이 신호탄 이렇게 네. 보이는 거고, 일단 민주당의 이 당무위 발표는 당내 어떤 갈등을 더 가속화하는 뭐 이런 뭐 이렇게 봐야 돼요. 분열의 씨앗. 뭐 친명 체제를 좀 더 이제 강화한다. 그리고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예. 자, 요 정도 분위기 훑어보고 오늘 뭐 인터뷰로 더 좀 깊이 있게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가죠. 더 거칠어진 정치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두 사람 발언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인데 네.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사퇴한 자리에 최근에 보궐로 들어가서 지도부 일원이 됐어요. 그렇죠. 어제 최고위원회에 이제 최고위원으로서는 처음 참석했는데 공개 발언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다른 발언보다 민주당에 대한 충고를 하겠다라면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예. 발단은 사실은 민주당 대변인이 먼저 했어요. 김석기 의원을 공격했는데 옛날에 용산 참사였을 때 서울경찰청장 하면서 그 어떤 책임자 아니냐. 그리고 그때 뭐 강제 진압이 정당했다라고 말했던 막말한 인사를 왜 어떻게 집권 여당이 지도부를 안 치냐 이렇게 먼저 논평을 했었고요. 네네. 여기에 대한 반응이었는데 김석기 의원이 아니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라면서 입장을 구구절절 말했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말하면 이재명 대표 아니냐, 형수한테 욕설하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어제 최고비석상에서. 네 최고위원의 어떤 일성치고는 좀 감정적인 워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발언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었어요. 네.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제도를 주장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종의 좀 공포를 조장한 얘기를 했었는데 뭐라 했습니까? 계엄령 얘기를 꺼냈거든요. 아, 탄핵이 아니고 이번엔 계엄령이에요? 네. 윤석열 정부가 총선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계엄을 선포하고 독재를 강화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당내 반응을 좀 살펴봤는데 공개적인 얘기들은 제가 못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의원들한테 좀 제가 반응을 물어보니까 네. 대부분 비판적이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입단속하자 이런 메시지를 좀 냈었는데 또 이런 말이 나온 거잖아요. 한 대표적인 친명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법률적으로 뭐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에 기자들이 관심 갖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뭐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거칠어진 정치권. 원래 계속 거칠지 않았어요. 근데 김준일 에디터 어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를 좀 빗대서 얘기하면은 민생은 멀고 막말은 가깝다. 네.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뭐 언론도 조금 반응을 바로바로 하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조금 쉬운 길이죠,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재보궐 선거 이제 참패한 다음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여야 간에 조금 신사협정도 맺고 국민의힘에서도 좀 자제하고 우리가 반성한다. 뭐 정치 연수 막 철거하고 맞아요. 비판 성명 줄이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김석기 이제 최고위원,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이제 보궐로 이제 들어온 분인데 이분이 이제 조금 강경 발언을 주도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 약간 논란이 있는데 뭐냐면은 원래 김기현 대표가 있으면은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윤재옥 원내대표, 왼쪽에는 김병민이 앉았어요. 김병민 최고위원. 예, 왜냐하면은 김재원이 최고점자인데 그 차점자가 김병민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김병민 자리에 김석기가 앉은 거예요. 보궐선거로 들어왔다고. 김재원 최고 자리에 들어왔으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약간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최고점자로 지금 김석기가 들어온 건 아니잖냐. 그런 건 또 뭐 그러니까 당내에서 시끌시끌한 건데 이게 그런 시그널로 지금 보인다라는 거. 이를테면은 중도 뭐 김병민 최고위원의 약간 온화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공격도 많이 하지만은 거기에서 김석기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대야 공세를 세게 가겠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시그널도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뭐 김석기 최고가 세계인들을 놀라게 한 폐륜적 욕설과 범죄 혐의 투성인 이재명을 당대표로 모시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 입장은 무엇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세게 나오니까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최고위원회가 이런 거를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조금 막말 뭐 요거에 대해서 지금 강하게 징계를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요 경계선상을 조금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이 뭐 민영배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막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엉뚱한 주장이죠. 사실은 갑자기 계엄령을 뭐 할 거다. 이게 사실 저는 뭐 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능하지도 않고. 근데 최근에 이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예. 그래서 전두환이 이제 12.12 사태 이후에 이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과정인데 이거가 지금 흥행을 일으키면서 요거에 대해서 뭐 정청래 최고라든지 여러 정치인들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의 연장선상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군부 독재처럼 검사 독재다. 이 정권을 규정을 하고 좀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도 조금 좀 위험한,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뭐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도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암컷만큼 이게 확 막말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이 국민 민심에 아슬아슬한 정도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예. 여기까지 보나요? 하나 더 있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까? 이슈가? 네, 예, GP에 가죠. 중화기 투입한 북한. 예. 그 GP가 이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감시초소잖아요. 네. GOP보다 더 최전방에 있는 곳인데 예전에 9.19 군사합의하면서 남북이 GP 11곳을 철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남북 대치가 다시 세지면서 북한이 여기에 병력이랑 중화기를 투입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군도 똑같이 여기에다 이제 복원 중인 GP 맞은편에다가 똑같이 우리도 중화기 투입하고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